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나요? 어디입니까, 숙제는? 187? 오케이. 자, 187페이지에 자, 거래의 분류서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에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해라. 그러면 먼저 거래의 판례서를 외우고 계신가? 자, 먼저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 그냥 이거는 이제 먼저 이 포지션만 먼저 생각하면 되죠. 부채의 증가가 오른쪽,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가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 왼쪽. 그러면 부채의 증가니까 왼쪽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가 오른쪽이니까 자본의 감소는 왼쪽. 자, 이거 무조건 요게 이제 우리 회계의 구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구단 모르면은 우리 곱셈 나눗셈 못하듯이 이 거래의 판례서를 모르면 우리 회계는 까막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현금 400만 원과 건물을 500만 원 출자하여 개업을 하였다. 그럼 항상 이 분기는 누구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회사, 기업의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현금이 늘어난 거죠. 자,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400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자산은 500이 늘어나서 결국 요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자본금이 900 이렇게 증가된 거죠. 거래의 종류. 자, 현금 자산, 건물 자산, 그 다음 자본은 자산, 자본이니까 이런 거래는 교환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금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항상 차변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편한 거부터.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이 나갔다. 그럼 10만 원이 나간 이유를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뭐야? 상품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먼저 줬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먼저 준 돈을 우리는 선급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급금이 10만 원. 그러면 역시 차변에는 자산이고 대변에는 자산이니까 자산은 교환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번 상품을 8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이제 역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 거다. 따라서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오른쪽에다가 갚아야 될 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80 이렇게 들어가면 자산과 부채와의 거래니까 역시 내나 교환거래. 4번 현금 200만 원을 차입하였다. 그러면 거래의 뜻을 생각하면 현금을 빌려왔다라는 거니까 우리 회사로 볼 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고 200. 그럼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부채가 늘어난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부채니까 대변인데, 자, 거기서 차입 기간이 3개월, 요거는 뭐예요? 1년 이내. 따라서 자, 단기자를 하나 붙여야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200.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대변에는 부채니까 내나 교환거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현금을 20만 원을 대여하였다. 자, 이번에는 거래의 뜻을 생각하면 뭐예요? 현금을 빌려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20. 그러면 이제 빌려준 돈을 뭐라고 그래요? 대여금이라고 한다. 돌려받을 돈 대여금인데 대여 기간이 3개월이니까 역시 단기. 따라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20이 감소됐으니까 내나 교환거래다. 6번 차입금의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도 역시 빌렸어요. 조금 아까 빌렸는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준 거니까 현금이 먼저 없어졌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얼마 나갔어요? 20이 나갔고 나간 이유는 이자로 나갔으니까 준 이자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면은 손익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역시 회사 입장으로서 볼 때는 현금이 늘어났고 현금은 얼마가 늘어났다? 40만 원이 늘어났죠.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자로 받았다. 받는 이자를 우리는 이자 수익.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금액만큼 자, 반대편에 40만 원을 지워버리면 역시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으면은 내나 손익거래다. 8번 자동차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역시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이 얼마? 10만 원. 그 다음 이제 자동차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래요? 세금과 공가. 그래서 세금 공가라는 비용이 10만 원이 발생함으로써 자, 여기서도 역시 비용 10만 원을 지어버리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면 손익거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현금을 300만 원 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이 나갔고 이거는 은행에 예금했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30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됐다. 따라서 교환거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0번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2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은행에 당좌예금을 했어요. 당좌예금하고 이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내가 예금한 거에서 찾아가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200만 원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으로 맡겼으니까 그 돈은 내가 나중에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증금 쪽으로 맡긴 거를 임차 보증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맡겼으니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집세로 맡겼으면 임차 보증금이고 영업 권리금으로 맡길 수도 있죠. 그러면 영업 보증금 이렇게 해서 보증금 자만 붙여주면 된다. 그럼 역시 자산이 증가됐고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내나 교환거래다. 사무용 컴퓨터 100만 원을 구입하였다. 사무용 컴퓨터는 뭐예요? 집기류죠. 집기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품. 자, 비품이 100만 원 늘어났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자,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매입금이라고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상거래에서만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놈을 사고 아직 안 줬다. 외상으로 했다라고 할 때는 미지급금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을 샀는데 안 줬다.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이지만 상품이 아닌 놈을 아직 안 줬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그럼 자산 구체니까 역시 교환거래가 된다. 자, 12번 단기 차입금 200만 원과 그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우리가 아까 200만 원을 빌렸다가 현금으로 갚았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버리겠지. 현금은 얼마가 나가요? 20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그래서 220만 원이 나갔는데 220 속에는 200만 원에 빌린 돈 자,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200만 원이 줄면서 20만 원은 뭘로 준 거예요? 이자로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자 비용만큼을 20만 원만큼만 지워버리면 그러면 교환거래가 하나 남게 되죠. 손익거래 하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아있으면 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자, 13번. 단기 대여금 40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현금이라는 자산은 440만 원이 늘어났고, 자, 그 중에서 400만 원은 빌려준 돈을 회수한 거니까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죠. 단기 대여금은 400이 없어지면서 40만 원은 뭘로 받은 거다? 이자로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항목만큼을 40을 죽여도 대여금 400, 현금 400이라는 교환거래가 남게 되죠. 손익거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으면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다. 14번.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8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얼마짜리? 50만 원짜리가 없어졌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80만 원에 팔았어. 그럼 내가 8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근데 뭘로 받았나? 어음으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으면 이때는 받으러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이 80. 그러면 결론 왜 안 맞아요? 50짜리를 8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익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상품 매출 이익이 3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역시 자,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30을 죽여도 교환거래에 또 남는다. 그러면 손익거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계. 자, 분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그런 개념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요, 숙제는? 네? 또 220페이지. 222. 자, 오케이. 자, 222에 문제 1번부터 들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 여부를 이야기하라 이랬습니다. 거래냐 아니냐. 그럼 이제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 상태에 증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가 되죠. 그리고 증감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거래가 아니다. 자, 1번. 손오공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한쪽에는 자산이 증가되고 한쪽에는 자산이 감소됐죠. 자, 따라서 경제적 사건이니까 1번은 거래다. 2번. 저팔계 상사에서 컴퓨터 한 대를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면 자산이 컴퓨터라는 비품이 늘어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갚을 돈이 생겼죠. 자, 따라서 경제적 사건이니까 거래. 3번. 사오정상에 상품을 80만 원 주문하였다. 주문한 거 가지고서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이거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거래가 아니다. 4번. 썬퍼니처 가구점에서 책상과 의자 7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자, 책상과 의자는 비품이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돼 있고 자, 안 줬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났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거래다. 5번.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200만 원 차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자, 나 좀 돈 좀 빌려줘 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적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6번. 기업의 운영자금 3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차입, 빌려왔대. 빌려오면 돈 들어왔네. 자, 경제적 사건이니까 거래다. 7번. 월급 200만 원의 지급 조건으로 김삼정이를 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했다. 자, 월급을 준 건 아니죠. 자, 종업원만 채용한 것이니까 채용한 것은 거래가
될 수 없다. 8번 기아 자동차에서 승용차 한 대를 800만 원 기증받았다.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도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됐지. 경제적인 사건이죠. 자, 따라서 이것은 거래가 되고, 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분개하느냐, 이제 이런 분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800. 자, 그러면 자산은 늘어났는데 돈을 안 줘도 되잖아. 공짜로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려운 계정인데 자산 수중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정도 되고. 9번 전기요금 5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자, 이거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거는 거래로 볼 수도 있고 거래로 안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기요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라.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는 수도 광열비가 50만 원이 발생했고 고지서가 왔다는 거는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아직 안 준 비용이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50 이렇게 해서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때요? 그냥 거기서 놔뒀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납부할 때 그때 이제 회계 처리를 하지요. 그래서 거래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거래다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다 이렇게 봐야죠. 자, 10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 20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그럼 자산이 없어지고 자, 비용이 발생했네. 자, 따라서 거래가 된다. 자, 이때는 어떻게 거래가 돼요? 상품이 없어졌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얼마가?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서 손해를 봤지. 이랬을 때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런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재해 손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또는 이제 불이 나서 얻은 손실이니까 그냥 화재 손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자, 따라서 문제 1번에서는 거래냐 아니냐, 거래가 아닌 것은 3번하고 5번하고 7번. 자, 요 세 가지는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2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의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자, 이것도 이제 거래 판례서에 맞춰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1번 건물을 200만 원 매입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다. 그럼 항상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건물 200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 근데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이제 회계를 하게 되면 이걸 차변에 써야 될지 대변에 써야 될지 많이 망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완벽하게 숙달될 때까지는 많은 문제를 풀어라. 친해져야 돼. 항상 이 회계를 하는 사람은 이 분계하고 친해져야 돼. 자, 2번 상품을 15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150 늘어났죠. 자, 또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아직 안 줬죠? 자, 따라서 이럴 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50. 3번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사무실의 집기, 업무용 비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품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비품은 얼마? 100만 원이 늘어났죠. 자, 또한 대금 중 반은 현금으로 줬대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5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랬으니까 아직 안 줬죠. 미지급금이 50. 자,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거. 만약에 이게 비품이 아니라 상품이었다면 그때는 외상매입금. 4번 현금 90만 원을 신한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당좌예금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먼저 없어집니다. 현금은 얼마 없어져요? 90.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예금 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90 이렇게 되겠죠. 5번 상품을 150만 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되겠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150이 감소되고, 자, 대금을 현금으로 매출했으니까 현금은 들어왔겠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50이 늘어난다. 6번 사용하던 승용차 한 대를 7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승용차와 같은 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차량 운반구라고 그랬지?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70만 원이 없어졌는데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받을 돈이 생겼네? 받을 권리? 이거를 상품일 때는 외상매출금이지만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미수금이라고 한다. 8번 외상매입금 140만 원을 40만 원은 어음으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내나 마찬가지죠.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된 거다. 얼마? 140만 원이라는 부채가 감소됐고 그 중에서 40만 원은 어음으로 줬대요. 그러면 외상값은 안 갚아도 되지만 새로이 갚아야 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40 생겼고,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100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의 그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계라고 하는 것이다. 자, 문제 3번.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의 급여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건 이제 손익거래죠. 손익거래는 굉장히 그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자, 정리하면, 먼저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부터 하는 게 좋겠네. 그럼 대변에다가 현금 90. 그 다음에 이제 왜 나갔느냐. 원인을 보니까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준 거네요. 자, 따라서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90 이렇게 되겠죠. 2번 광고 선전비 60만 원을 내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60 감소되면서 이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차변. 3번 건물분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내나 현금이 70. 자, 현금이 70 나갔었고, 자, 나간 이유만 보면 되죠. 뭐 때문에 나갔어? 보험료로 나갔으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이 70. 4번 전화요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내나 현금이라는 자산은 20 나가고, 자, 전화요금은 뭐예요? 통신이죠. 통신비. 그래서 적정한 계정 과목을 그때그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5번 집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네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80 늘어나면서, 자, 이번에는 집세를 받았네요. 받는 집세를 임대료라고 한다. 만약에 집세를 지급했다면 그때는 임차료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료는 차변에 있고 임대료는 대변에 생긴다. 기억하시고. 6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현금이 20 나가면서 이자로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7번 집세 9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수표를 발행하면은 내 예금에서 찾아가라는 거니까 당좌 예금이 줄어들겠죠. 당좌 예금은 얼마? 90.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집세는 임대료지만 주는 집세는 임차료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표로 받았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니까 배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30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뭘 받았어?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수표를 받으면 자, 그 수표 어쩔 거야? 내가 집세로 지금 우리 세입자가 뭘 갖고 온 거예요? 수표를 갖고 온 거라. 그럼 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차변에다가 수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수표 가지고 어디 가겠어? 은행으로 가겠죠. 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하면 뭘로 주나? 현금으로 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은행에 가면은 현금으로 교환이 돼요. 그래서 아예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을 때 이때는 현금이라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 하나가 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지만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현금으로 처리하라 이 소리예요. 요것만 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그러면 끝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웬만한 분계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일. 예. 1번에 6번이요. 자, 222페이지 보시라. 222페이지 보면 문제 1번에 6번 기업의 운영자금 3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차입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차입해서 뭐가 들어올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왔고 그럼 차입했으면 갚아야 될 빚이 생겼네. 따라서 대변에는 당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1번에 4번도 분개해달라. 자, 썬퍼니처 가구점에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였다. 책상 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품.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아직 돈 안 줬으면 미지급금. 썬퍼니처 가구점에서 사왔다 그랬지. 우리가 가구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가구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썬퍼니처 가구점이 이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응? 썬퍼니처 가구점이 자기가 썬퍼니처 가구점이라 그 썬퍼니처 가구점이 예를 들어서 책상과 의자를 외상으로 사왔다. 그때는 상품이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책상 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학원에서는 책상 의자가 비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구점이야. 그럴 때는 이게 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품이 된다. 이런 소리죠. 아시겠지? 그래서 항상 잘 모를 때는 언제라도 질문하시면서 천천히 가요. 너무 이 회계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 알고 보면 참 재밌는 과목이 회계니까 하여튼 나날이 발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3회 4번서부터는 내가 오늘 또 숙제로 내줄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할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보면 어떠한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거래.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 거래의 판례서에 의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걸 뭐라고 그랬어? 분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소리죠. 분계 다음에 뭐 하느냐. 자, 그래서 항상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일단 거래냐 아니냐 요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다라고 한다면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전기라고 해요. 그럼 왜 전기하느냐? 그러면은요,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요건 빼고, 요건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업에서 쭉 이걸 분계만 했다고 쳐봐요. 분계만. 그럼 분계 열심히 했지? 자, 이것만 있겠어요? 자, 이것도 다 했다고, 이것도 다 하고. 그러면 1년 동안에 분계가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가서 쉬어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걸 가지고 현금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분기를 하고 분기한 다음에 자기네 집을 만들어 주는 거라. 그래서 우선 이제 각각의 자기네 집을 만들어 줘요. 그럼 이제 현금 내 집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맞아, 조건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 전에 어떤 거래가 하나 있었을까요? 자, 기업은 현금을 500만 원 영입해서 현금을 5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우선. 그래서 이제 현금이 우선 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라. 들어와야 쓰지. 지금 바로 여기 나오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현금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현금이 들어온 거래가 하나 아까 생략이 된 거라. 그럼 이제 이걸 집어넣어 주면, 자, 자기네 집입니다. 그러면 현금 내 집에다가 다시 봐요. 분기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도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5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다가 500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지. 따라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라. 자, 이때 그럼 현금이 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게 왜 500만 원이 늘어났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현금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현금 500이 들어왔으니까 왜 들어왔느냐를 알기 위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죠. 그럼 상대편 계정 과목은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현금이 500만 원, 자본으로 늘어났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본금 계정이 생겼네. 그러면 여기도 역시 아울러 자본금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 자, 자본금은 무슨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역시 얼마 늘어났어? 500만 원 늘어났는데 분기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그러면 계정, 자기 집도 대변에 얼마 늘어난다? 500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자본이 늘어난 이유를 써야 되니까 뭘 써줄까?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자, 언제라도 우리 회사는 현금이 500 있구나, 자본이 500 있구나, 이걸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날 이제 건물을 사왔어요, 이제. 그러면 건물을 200만 원 매입하고 현금으로 줬지. 분기했어요. 분기함과 동시에 여기에 뭘 그려줄까? 건물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건물은 자산이니까 증가한 건 차변에 쓸 거고 감소한 것은 대변에 쓰겠죠. 그러면 건물 계정에 얼마가 늘어났어? 건물은 200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대편 계정 과목 써라. 현금이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우리 회사는 건물을 200만 원 현금 주고 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현금이 200이 나갔어. 그러면 이제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자, 분기가 대변에 있으면 계정도 대변에 써주고 상대편 계정 과목 건물 이렇게 써주면 자, 언제라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요 상태에서 우리는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계정이라고 할 건데, 현금 계정을 보면 오늘 현재 현금이 얼마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얼마 있어? 300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자본은 얼마예요? 500. 그 다음 건물은 얼마 있다? 200. 이렇게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이런 과정,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를 하고 분기한 다음에는 무조건 정기를 해주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도 2번 보면 상품 1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또 역시 여기에서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또 증가하겠죠.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무조건 없으면 만들어주는 거라. 아주 기가 막히죠, 그냥. 자, 그럼 자기네 집은 상품은 자산이고, 자,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럼 여기 보면 이 상품이라는 계정은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은 언제나 차변이 클까, 대변이 클까? 차변이 클 수밖에 없죠. 왜? 자, 한번 보자고. 자, 상품 15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이 150. 이래서 무조건 이 자산은 이쪽이 차변 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같을 수는 있지.
자, 150 사왔다가 150 팔았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150만 원을 사왔는데 200만 원 팔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얘가 자산이면 잔액은 언제나 차변에 남는다. 이 소리라. 그 다음 이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자, 이번에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그립니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 그럼 대변에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을 150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 있어? 150. 그러면 얘가 부채니까 잔액은 언제나 대변에 남죠. 차변이 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같을 수는 있다. 왜요? 150만 원 이상으로 사왔다가 150만 원 다 갚았어요. 그러면 대차가 같으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을 사왔어요. 그럼 비품 없으면 만들어주는 거라. 이렇게 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비품이 얼마 늘어났어? 자산이고 1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이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라고 그랬어요. 금액은 자기 금액인데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야? 현금하고 미지급금. 그럼 여기다가 현금, 미지급금 다 쓰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끼리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요. 자, 이렇게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제좌라고 쓰자. 그럼 제좌의 뜻은 여러 개가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 비품이 100만 원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비품을 사왔구나 이렇게 알겠다 이 소리죠. 그 다음 현금이 얼마 나갔어? 50만 원이 나갔으면 현금 계정 대변에 비 50, 그 다음 뭐예요? 비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보면 현금 계정만 딱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 회사의 현금은 얼마 있는 거예요? 500이 들어왔고 250이 나갔으니까 오늘 현재 있는 돈은 얼마 있다? 250이다. 가서 이제 금고 열고 쉬어봐.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과정이 항상 중요한 게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를 먼저 해야 되고 분기한 다음에는 뭐를 한다? 전기해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내내요. 우리는 1년 내내 분기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다 배운 겁니다. 그게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왜? 1년 내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우리 회사는 분기 전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은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래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라. 이런 정도만 있겠어요. 뭐 유가증권도 살 거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울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배워 나갈 거야. 이제 그것도 지금부터 2달이 아니지. 9월, 10월은 기초, 11월부터 이제 2달 동안을 그런 것들을 배울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12월 말일이 되면 우리 회사의 결산일이에요. 그럼 결산은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끝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얘기는 뭐야? 자,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보세요. 현금이 원래 얼마 있었어? 처음에 1월 1일 날은 500 있었잖아. 그러면 1년 내내 들어온 돈 쫙 기록하고 나간 돈 딱 기록하게 되면 현금이 얼마의 금액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산의 변동을 우리가 요 계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겠지.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비용은 얼마 있고 수익은 얼마 있냐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분기와 전기 요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12월 31일 날 한 회사의 그 1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청산을 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결산이라고 할 거다. 자, 결산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앞으로 들어옵시다. 앞으로 들어오면 자,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쭉 넘깁니다. 자, 188페이지에 자, 지금까지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한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88페이지 가운데 보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또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때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부채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런 식으로 기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했다면 어떤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고 또 감소하였다면 어떤 자산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파악하여 기록 계산 정리해야 한다. 자, 이러한 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집계 정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기 특이의 계산 단위, 요거를 뭐라고 한다?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정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면 현금 계정이 하나 나왔고, 자, 상품 계정 나왔고, 자본금 계정 나왔고, 외상 매입금 계정 나왔고, 건물 계정 나왔고, 비품 계정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미지급금 계정도 하나 또 나와야 되겠네. 계속 만들어 가는 거라. 없으면 만들어 가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계정에 기입하는 원칙이 있는 거죠. 뭐 이미 배웠어. 자,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계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계정을 나누면 하나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은 다시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무슨 계정? 자산에 속하는 계정,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속하는 계정, 자본에 속하는 계정.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에는 두 개가 있겠네. 비용에 속하는 계정과 수익에 속하는 계정.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계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자산 계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현금도 있고 상품, 비품, 건물, 대여금 뭐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나 차입금이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자본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속하는 게 뭐뭐 있니? 수익에 속하는 게 뭐뭐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정에 기입하는 원칙. 자, 이 원칙은 거래의 판례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계정을 크게 5개로 나눴으니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러면 이게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다. 그러면 현금 계정이 됐든 대여금 계정이 됐든 그 다음 건물이든 상품이든 자산에 속하면 증가는 어디다 써요? 분계가 어디 있어? 자산의 증가, 분계 어디에? 차변에. 그러면 계정도 차변에 쓴다. 그 다음 감소하는 건 어디다 쓸까요? 대변. 그래서 잔액은 어느 쪽으로 남는다? 차변에 남는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부채라면 부채의 증가는 어디다 써요? 대변에 쓰고 감소는 차변에 쓰죠. 그럼 잔액은 언제나 대변에 남게 되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요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외상매입금인데 자, 여기가 이제 10만 원, 그 다음에 얘가 1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잘한 거다, 그지같이 한 거다. 그지같이 해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외상으로 10만 원을 먼저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최대로 갚아야 10만 원이지. 10만 원밖에 외상을 안 했는데 12만 원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만 원인데 여기가 9만 원이다. 그러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은 어떻게 될까?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자, 비용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비용이 소멸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집세를 10,000원씩이라고 할게요. 한 달에 집세를 10,000원.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가 7월 1일 날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을 선불로 준 거라. 그러면 12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 회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간 개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월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회기 기간이 있으면 여기가 X1년, X2년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 회사가 7월 1일까지는 건물을 안 빌렸었고 7월 1일 날 빌려갖고 1년분을 준 거예요, 지금. 근데 결산은 여기란 말이지. 자, 여기서 결산을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주기는 얼마를 줬어요? 12만 원을 줬지만 결국은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집세는 얼마만 발생했을까? 6만 원만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금년도 집세가 얼마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라고 그래야 돼요? 12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6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6만 원이라고 해야죠. 금년 집세는. 나머지 집세는 내년도 집세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12월 31일 날은 집세 중에서 6만 원을 먼저 줬구나 해서 먼저 준 집세를 선급 임차료 이래가지고 줄여줘 버려요. 줄여지게 되면 당해연도 집세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만 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6만 원을 먼저 줬다고 해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 집세는 얼마야? 6만 원 이렇게 되더라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시 수익의 발생도 대변이고, 자, 이와 같이 수익도 소멸될 수 있다. 수익의 소멸은 어디? 차변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럼 결국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고래에 팔려서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소멸, 수익의 발생 소멸, 이렇게 해서 이코르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자,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188페이지에 자산의 계정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 다음 부채 계정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은 증가가 대변, 감소는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소멸,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소멸, 대변. 그것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쉬워진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또 쉬었다가 또 합시다.